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요즘의 경기는 마음먹기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매일 보는 선수들, 매일 봐서 즐겁다. 혹은 다시 봐도 반갑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세요? 요즘에 계속해서 뛰는 선수들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몇몇 선수들로 압축이 돼서 주전은 이미 압축이 된 것 같은 느낌이죠. 그 가운데서 이날은 이 선수, 저날은 저 선수, 이것에 약간의 차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또 반도체 관련된 선수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선수 교체를 해야 할 타이밍일까요? 여러분들의 라인업과 비교해보면서 보는 재미,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도움 말씀에 두 분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활발한 움직임 띄고 있는 선수, 재료 있는 선수를 위주로 구성해봤습니다. 8강 라인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8강 대진 구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IT 관련된 선수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1라운드 대진부터 보겠습니다. 두성 엔지니어링 대 한미반도체의 대결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죠. 파운드리라든지 비메모리, DDR5 관련된 선수 기판 쪽, 거기에다 OLED까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두성 엔지니어링은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재평가 받으면서 오늘 경기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입니다. 이 선수가 하는 이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챗 GPT 수행사라는 분석까지 힘을 얻으면서 오늘 경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라운드는 IT의 대전입니다.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는 오늘도 리튬은 확실히 꺾이지는 않았거든요. 이 선수별로 약간의 선별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래나노텍이 직전 고점 부근에서 왔다 갔다 그래도 현재 플러스권 내의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 리튬의 신화 어디까지 지속될까요? 너무 비싸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시각과 이것이 시작이다라는 시각이 맞붙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 이 선수 알아보겠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라인업에 OLED 관련된 선수가 좀 중간중간 눈에 보이네요. 덕산 네오룩스도 있습니다. OLED 특히나 디스플레이 쪽에 올해는 적어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시각의 목소리가 좀 있는데요. 디스플레이도 업황 바닥론이 슬슬 나옵니다. 덕산 네오룩스 오늘 경기 선전해주고 있는 모습 지금 6%가량의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다음 3라운드입니다. 저스템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인데요. 저스템 같은 경우도 실적 기반입니다.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내용이 부각되면서 오늘 경기에서도 강세 움직임. 이 선수가 상한가 부근까지 가네요. 27% 급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삼성이 파운드리 쪽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입을 모아 이야기한 선수가 이 하나 마이크론이죠. 이 선수 쉬면 한번 담아봐야지 많이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쉬지를 않습니다. 제대로 쉬지 않고 오늘 바로 슈팅이 나오는 모습. 현재는 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에 비해서는 지금은 다소 피로감도 엿보이는 구간이죠. 4라운드입니다. 오랜만에 엔터 선수들끼리의 대결 SM 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현재 두 선수 모두 다 플러스권 내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인수전이 마감된 현재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올해 들어서 연일 신고가를 기록했던 꿋꿋하게 가던 엔터주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 들어서는 약간의 휘청이는 모습 이후에 지금 다시 오르거든요. 엔터 쪽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수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수를 응원하시나요? 우승이 예상되는 선수, 어떤 선수인지, 그리고 혹은 여러분들이 좀 기용하고 있는 선수가 있다면 이 부분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단연 핵심 이슈가 바로 반도체 강세입니다. 2차원지 로봇 이쪽으로 다시 살짝 매개가 갔나 보다 싶더니 오늘은 또 반도체에 관련된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의 강세, 사실 그동안에는 정부 쪽에서 발표라든지 삼성 쪽에서의 투자 발표 이런 게 바로바로 나왔었는데 오늘 새로 나온 소식이 있나요? 그리고 실제로 반도체 이제 정말 업황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바닥을 찍었는지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바닥 찍으려면 일단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다? 네, 아직 멀었고. 주가가요? 아니면 업황이요? 업황이. 네. 네, 근데 이제 그 주가 바닥은 나왔냐 그러면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바닥 이후에 지금 많이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그 저점을 또 깨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올라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어제 이제 마이크론이 많이 올라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장중에 박스권 돌파가 됐거든요. 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어제 우리 장 막판쯤에 나온 뉴스가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감산에 들어갔다. 뭐 이런 것, 그 하반기 업황 반등이 기대된다. 뭐 이런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이 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나쁜 거는 뭐 계속해서 나빠요. 메모리 재고는 역대 최대고 또 상반기 때 실적 뭐 최악. 삼성전자도 지금 4조 적자 뭐 예상한다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어쨌든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요즘에 이제 이번 달 말에 지금 K칩스법 통과되잖아요. 이제 그것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저는 반도체가 움직일 걸로 보는데 K칩스법 통과가 되고 나면은 모멘텀 소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4월 달 되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 나오게 되면은 불리할 것 같고 단지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만약에 올해 반도체를 사가지고 들고 가려면은 저는 1분기 실적 시즌 때 전체적으로 가라앉을 때 네. 그때 잡아가지고는 내년까지 들고 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까지 업황은 좀 불안한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4월 첫째 주 즈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4월, 5월 초까지 다 나올 텐데 이때 흔들리면 오히려 그때 사봐도 좋겠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저도 동감을 하고 저는 2분기에 키워드가 전화위복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전화위복.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가 지금 오늘 라인업에 새롭게 이제 나타났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새롭게 반도체 쪽을 보자면 역시나 소부장 쪽, 그동안은 계속해서 소외되어 왔었던 소부장 쪽이 상당한 수급을 동반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죠. 역시나 이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1분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안 좋을 겁니다. 어닝 쇼크 나올 건데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도 이제 동감을 하는 부분이, 만약에 반도체가 눌려준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슬슬 마지막으로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따 이야기를 또 할 거지만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한미 반도체 같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부장 중에 실적이 장장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지지부진한 기업들 말고 작년에 반도체 업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오늘 상당히 주목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수급 자체를 보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현재 가격대에는 분명하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미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회복이 되었으니 2분기부터는 이제 재고가 약간 줄어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3분기에는 가격이 정상화된다라고 하면 2분기에는 그러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한 차례 눌린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구간이 마지막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소부장 쪽에는 분명하게 이제 전화위복의 그러한 시기가 2분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이 반도체 장비 쪽 움직임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여기에서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 반드시 모아가야 될 종목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눌릴 때 그때가 반도체를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란히 의견을 모아주시네요.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로 포문을 열어봤습니다. 지금 라인업이 쫙 공개되니까 오늘은 좀 게시판이 들썩들썩합니다. 관련 선수로 수익을 보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요.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1년 넘게 가지고 있는데 오늘 좀 정리를 하셨다고 수익을 좀 잘 내셨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잘 간다는데 삼성전자는 얼마 안 올랐네요.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라인업에는 없지만은 또 DB 하이텍과 운이 잘 맞는다. 이렇게 내가 사면은 올라서 아우 예뻐 죽겠다. 이런 얘기도 좀 나눠주고 계시는데 오늘 라인업 선수는 좀 어떠신가요? 1라운드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라운드부터 좀 핫한 대결이 될 것 같네요. 주성 엔지니어링 대 한미반도체입니다. 차트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네, 두 선수의 대결 해보도록 하죠. 먼저 김영우 전문가님.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 저도 주성 엔지니어링. 오, 두 분이 주성 엔지니어링을 골라주셔서 다음 라운드는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이 올라가네요. 이유를 알려주세요, 김영우 전문가님. 일단 저는 두 종목 다 가기는 갈 거라고 봐요. 뭐 한미반도체도 워낙에 좋은 종목이고, 애초에 이제 이 마이크로 소우라고 하는 이제 반도체를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그냥 자르는 톱이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주로 국산화를 해가지고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챗GPT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이 엔비디아의 GPU,
요게 이제 지금 챗 GPT의 고성능 이 반도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 광대역폭 메모리 결합 장비를 제조한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엮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앞으로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밀어넣는 수급이 오늘 굉장히 또 강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낙에 반도체 장비 쪽으로는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탄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일단 반도체 장비 쪽, 주로 이제 이 웨이퍼 위에 증착 장비를 주로 다루는 기업이고, 반도체 쪽으로 거의 이제 매출 비중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쪽으로 조금 나오고, 새롭게 또 태양광 쪽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사실 약간의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너무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편중이 되어 있다, 매출 비중이. 그런데 작년에 고객사를 좀 많이 늘려나가지고 이제는 그러한 약점이 어느 정도는 보완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감산을 했잖아요. 감산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이 이제 2분기부터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올해에도 실적이 좋을 수 있을 만한, SK 하이닉스가 이제 다시 한번 생산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또 고객사를 다변화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욱더 이 업사이드가 될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에 역대 최고 이 재고 자산을 쌓았다라고 하거든요. 재고가 많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안 좋은데 왜 재고가 많냐라고 봤더니 고객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수주 건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쌓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은 재고가 많이 쌓인 게 나쁜 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좋은 거고,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요가 충분히 그만큼 있기 때문에 쌓아 놓은 거니까 올해에도 충분히 실적의 이러한 이 행보,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 나왔는데 올해에도 이러한 행보를 이어나갈 수가 있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종목 다 충분히 반도체 업황의 회복에 따라서 좋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대응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한미 반도체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신고가 영역에 다시 한번 도달을 하게 되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길게 늘려서 보여주시면 많이 하락을 했다가 네. 정말 오랜만에 오늘 크게 반등이 나오면서 또 큰 수급을 동반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 저는 장비 쪽에서는 반드시 모아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눌림 구간에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재급등을 하게 되면 지금 네. 현재 단가보다도 더욱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슬슬 이제 모아나가야 될 반도체 장비군 종목 중에는 한 종목 필수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골랐습니다. 제가 화면에 차트가 조금만 나와가지고 되게 비슷하네요 했는데 주봉 월봉을 보고 나서 정말 완전히 이렇게 다른 차트를 제가 같다고 얘기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주성 엔지니어링은 많이 눌려 있다가 이제 살짝 고개를 드는 정도,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신고가 부근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꼭 모아갈 만한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신규수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네, 뭐 두 종목 다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일단 상반기 때는 실적이 좀 기대치 못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SK 하이닉스도 증설을 멈췄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반도체 업황을 타기 때문에 어차피.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실적 안 좋을 것보다 한미 반도체 실적 안 좋을 것 조금밖에 더 안 좋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더 주성 엔지니어링보다 상반기는 더 좋게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리 올라와 있죠,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플러스해서 한미 반도체는 아무래도 이제 파운드리 투자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 파운드리 투자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미리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제 신고가를 이번에 낼까 바로 생각해 보면은 반도체 업황이 지금 이런데 신고가까지는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고 한참 동안 좀 박스권을 좀 달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히려 좀 바닥에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번 구간에서는 조금 더 탄력 있게 올라오지 않을까. 제가 이번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전까지. 예.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골라봤습니다. 예, 두 선수 모두 다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기로 봤을 때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지금 김영희 전문가 모아나가도 충분히 좋을 만한 종목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성 엔지니어링 대 한미반도체입니다. 두 선수 투표 결과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한미반도체가 더 좋으세요? 56%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큰 표 차이는 아닌데 한미반도체가 인기가 상당하네요. 하지만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한미반도체 지금 2만 원 넘었네요. 2만 원 넘었어요? 네, 지금 고점이 빠르게 경신이 되고 있습니다. 2만 원 넘었어요. 2만 100원? 저는 2만 원으로 할게요. 아, 지금 팔자? 예. 예,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지금 12시 구간대 이후 들어서면서 다시 고점을 빠르게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좀 정리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확실히 오늘 IT 그리고 반도체 쪽이 핫합니다. 오늘 라인업에 없는 뭐 테크윙이라든지 이오테크닉스 이런 선수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눠주고 계시는데 저희 그 다음 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리튬 그리고 OLED 이렇게 봐야 될까요? 미래나노텍 대 덕산 네오룩스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골라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저는 덕산 네오룩스 고르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저도 독산 네오룩스입니다. 네, 그렇게 골라주실 것 같았어요. 리튬이 한창 얘기를 많이 좀 나눴던 섹터기도 하고 한번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설명해 주세요. 리튬 쪽은 아무래도 테마 섹터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밸류에이션으로 지금 뭐 설명 안 될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이쪽에는 지금 리튬 가격이 지금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네. 근데 리튬 가격 빠진 거랑 관계없이 우리나라 여러 기업들이 지금 리튬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타면서 지금까지도 리튬주들이 안 죽고 있는데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요. 예. 투자를 많이 해서 오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리튬 가격과 리튬 관련된 기업들의 그런 상관관계는 정해 상관관계로 봐야 돼요? 올라야지 좋은 게 맞아요? 예? 리튬 가격이 올라야 이 기업들도 좋다. 이렇게 정해 상관관계로 보는 게 맞나요? 역의 상관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하지만 요즘에는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 예, 더 요즘에 간다. 이제 투자 소식 그리고 플러스해서 그냥 시장의 수급 원인인 것 같아요. 쏠림 원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는 리튬 관련주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불안해요. 네. 이쪽은 혹시라도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또 급락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하면서 이쪽에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반기 때 그 주가가 안 좋고 하반기 때 좋을 전망이다 이렇게 계속들 얘기들을 했는데 네.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오히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IT 전반적으로 올라가니까 지금 요번에 이제 한 차례 좀 시세를 줄 모양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OLED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OLED가 쓰임새가 그동안에는 뭐 TV 쪽에 많이 쓰이다가 그것도 이제 고급 TV 쪽에 쓰이다가 삼성전자는 OLED를 안 하다가 그것도 삼성전자가 OLED TV를 하기로 했고 그게 이제 제일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노트북으로도 가고 스마트폰으로도 가고 폴더블 폰으로도 가고 이러면서 OLED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덕산 네오룩스한테는 아마 동력이 될 겁니다. 덕산 네오룩스의 올해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뭐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단지 주가의 흐름은 반도체주들과 비슷하게 흐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두 종목 중에 고르라면 지금은 요 구간 내에서도 덕산 네오룩스가 안정적이면서도 탄력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 봅니다. 네. 김현우 전문가님.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결국엔 저는 덕산 네오룩스 보고 2분기 키워드를 전화 이복으로 잡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안 좋았었던 섹터 두 가지를 꼽으라면 단연코 디스플레이랑 반도체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는 바닥 기대감 확실하게 나와주면서 삼성이 이제 투자하고 정부가 투자하니까 미칠 듯이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제 투자를 안 하고 있느냐? 하고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기업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OLED라는 새로운 이제 이 소재를 통해서 시장이 또 개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OLED에 투자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 이쪽으로 캐파를 늘려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정부 정책 드라이브가 안 걸려주고 있느냐? 정부도 지금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드라이브를 사실 걸어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1위 재탈환에 대한 이제 이러한 목표를 분명하게 다뤘고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또 마찬가지 드라이브를 걸어줄 그러한 이제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딱 2분기까지 힘들고 3분기부터 마찬가지로 회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게 2분기에서 3분기 중에 이제 애플이 또 새롭게 이 XR 헤드셋 내놓을 예정이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OLED 들어가고 그 다음에 OLED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존의 뭐 PC나 TV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이제 다 많이 들어갈 거고 앞으로 이제 쓰일 만한 분야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덕산네오루스 같은 경우에는 OLED 쪽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3분기부터는 실적이 많이 회복될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제 반도체와 같이 분위기 타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럼 덕산네오루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상승 탄력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눌린다라고 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는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자회사 미래첨단 소재를 통한 리튬 이슈잖아요. 그런데 뭐 역시나 지금 현재 2차 전지 리튬 종목들은 너무 과도하게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쉬어가는 게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 내내 쉬어갈 수도 있고 네. 그런데 미래나노텍은 지금 대장이 아니죠. 금양, 뭐 어반 리튬, 하이드로 리튬 등등등 네. 리튬 관련주들은 이미 움직일 대로 다 움직이고 나서 미래나노텍이 이제 뒤늦게 약간의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튬 쪽은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완전히 또 시장의 분위기를 타고 약간의 테마성이 끼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이 수급 쏠리는 쪽에만 계속해서 쏠리다 보니까 결국엔 또 리튬 쪽에 많이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RMA라든지 그 다음에 IRA 등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개편 쪽에 계속해서 이제 무게를 두니까 리튬 쪽에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미래나노텍은 대장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기 때문에 리튬 쪽으로는 지금 그렇게 매력도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굳이 접근을 한다면 대장이나 2등을 건드려야지 미래나노텍은 굳이 이 매매 대상에 포함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찌됐든 업황에 당장 또 맞는 게 덕산네오루스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덕산네오루스를 골랐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은 차트 좀 잘 봐주시잖아요. 지금 이 정도의 그림이라면 만약에 여기서 꺾이면 쌍봉 만들고 꺾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보세요. 미래나노텍이요?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차익 실현이 지금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차익 실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OLED는 신기수 전문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디스플레이 여러분들도 안 보신 지 오래되셨죠.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스터디, 팔로업이 아직 덜 된 분들도 많으실 테고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에 디스플레이 산업 어떻지?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기사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LED는 중국이 따라오면서 공급 과잉으로 한번 휘청했는데 OLED는 그럼 괜찮습니까? 이제 그 디스플레이가 이제 발전되는 과정을 보면 LED가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LCD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OLED가 나왔잖아요. LCD가 먼저 아니에요? LCD, LED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LED가 처음에 나왔다가, LCD가 나왔다가, OLED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LED가 나왔죠. 네. 마이크로 LED는 LED 소자를 굉장히 작게 해가지고 백판넬 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OLED, LCD는 이미 중국이 다 가져가 버렸고, 그쵸? 우리나라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나마 작년까지 좀 버텼는데 이제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LCD는 가격 경쟁이 워낙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OLED 쪽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OLED는 안 뺏기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지만 중국이 또 안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OLED 쪽 좀 따라올 거고, 하지만 OLED 시장이라는 게 아직까지 그 확실히 성숙하게 진입을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급이 조금 딸리는 형태고, 아직까지는 OLED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술적인 차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있어요. 버닌 현상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국 업체들은 다 잡지 못해요, 아직까지. 삼성전자도 이제서야 잡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버틸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언젠가는 또 중국이 또 저가 공세를 취하면서 또 올 때가 있긴 있을 겁니다만, 향후 뭐 한 2, 3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너무 좀 지레짐작 걱정할 필요는 없다. OLED에 대해서 향후 한 2, 3년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기대에 봉직하지 않을까. 다각도로 좀 조명을 해봤습니다. 두 분이 일단 덕산네오룩스 골라주셨거든요. 다음 라운드 이 선수 올리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미래나노텍 대 덕산네오룩스. 덕산네오룩스에 대한 지지가 상당합니다. 미래나노텍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주실까요? 미래나노텍은 32,0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32,000원, 오늘 고점 부근 32,000원으로 설정해드렸습니다.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선수 누구길래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건가요? 저스템, 보니까 새내기입니다. 루키입니다. 작년 10월에 선보인 선수 저스템, 지금 상한가 부근 올라가 있고요. 하나마이크론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네임드 선수죠. 하나마이크론 두 선수의 대결 3라운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두 분 골라주세요. 김영희 전문가님. 저스템입니다. 저스템? 저스팀입니다. 오, 저스템 누군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최초에는 바이오인가 싶었어요. 약간 이제 바이오 네, 냄새가 네. 나는 그런 이제 이름이어서. 뭔가 스템자 붙이면. 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반도체고 굉장히 실적이 뛰어난 이제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쪽에 지금 이제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냐라고 했더니 반도체가 이제 미세 공정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제 이 오염도와 그다음에 습도를 좀 제어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율을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저스템은 그쪽에 확실한 기술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반도체가 발전을 해나가는 미세 공정 쪽이 또 상당히 잘 맞닿아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이 이제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쭉쭉쭉 증가하는 추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작년 4분기가 그렇게 엄청 큰 폭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매출이 15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7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이러한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꾸준히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세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이제 수율 개선 제품 새롭게 또 양산 준비 중인 게 있거든요. 지금 테스팅 중인데 이게 지금 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서 어느 정도 양산을 해내면 다시 한번 이제 또 다시 실적이 고공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요. 하나마이크론은 저희가 저번 주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또 신기수 전문가님이랑 저랑 당장 물려도 된다. 그러니까요. 무조건 이제 요거는 뭐 물리든 말든 사야 된다. 그러니까요. 약간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가가 어느 정도는 반응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목표가를 지금 상태에서 17,000원 정도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마이크론을. 그런데 일단은 그 정도 구간까지 조금 이제 나왔고 살짝 윗꼬리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눌려서 하나마이크론은 말씀을 드렸었지만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 또 가장 빠르게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살짝 눌리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그때 시장 상황 보고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약간 눌리는 거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스템은 지금 상한가를 가기는 했는데 일단은 새로운 강자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성장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또 눌렸을 때는 지금 또 이미 신상장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가볍잖아요. 그래서 눌렸다가 마찬가지로 저스템도 결국엔 재탄력이 나올 텐데 그러면은 그때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이 친구가 이제 새롭게 또 상장을 했고 앞에 매물도 그렇게 없는 상황이라서 그때 어느 정도 눌리고 재탄력이 나오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은 저번에는 하나마이크론 골랐으니까 이번엔 저스템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결이 좀 의외였던 게 앞서서 두 분이 나란히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기도 했고 거기에다가 이 시간 쭉 진행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함께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신규 상장주에는 좀 점수를 짜게 주세요. 할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잘 알지 못하는 이 선수가 어떻게 네임드 선수 하나마이크론을 이길 수가 있을까. 게시판에서도 하나마이크론 탈락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다소 좀 놀라신 것 같은데 하나마이크론을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그쪽에서는 또 이렇게 답을 올려주시기도 하는데 신기수 전문가님은 이 선수 어떻게 분석하세요? 예, 일단 뭐 하나마이크론은 좋은 종목이에요. 좋은 종목이고 단기적으로는 뭐 고점 찍을 수 있지만 눌리면은 사야 될 뭐 아이템 중에 네. 뭐 이제 꼭 들어갈 만한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반도체 쪽에서는 그렇고요. 하나마이크론은 올해도 실적 성장이 있을 걸로 봅니다. 특히 올해 지금 SK 하이닉스랑 계약 맺은 게 후공정의 턴키로 수주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만 하더라도 실적이 엄청날 거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은 뭐 좋은 종목이면 틀림이 없는데 네. 저스템을 제가 사실은 모르는 종목이다가 오늘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아이템이 너무 신박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제가 몰랐던 그 신경 쓰지 않았던 분야를 개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율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장비를 만든다는 게 이게 저는 그런 쪽에 특화된 장비를 만드는 회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좀 전에 얘기해 주시기를 오염하고 습도에 강하다고. 예. 저는 그냥 그 정도 하면 그냥 기존에 하던 뭐 그냥 공조 시스템이나 화학 제품 같은 것들 네네. 뭐 이런 것들 그냥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반도체 쪽만 본다면 그러니까 이 회사가 미세 공정하고 굉장히 그 연관이 있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반도체가 이제 선과 선 사이가 멀었잖아요. 네.
선과 사이가 머니까 오염물질이 그냥 여기 끼어 있더라도 날아갔어요. 훅 불면 날아가는 정도. 네. 이게 점점 좁혀지잖아요. 미세 공정이 되니까. 예, 미세 공정이니까 좁혀지면 오염물질이 끼어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없앨 방법이 지금까지는 화학 물질을 넣어가지고 없애든지 네네. 뭐 이제 건식으로 다 빨아들이든지 이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 왜냐하면은 이온들은 자성이 있잖아요. 네네. 자성이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진 회사예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미세 공정이 더 진행이 될수록 이 회사의 장비는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 아이템을 보고 제가 이 회사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규 상장주지만 작년에 실적이 일단 보여줬고 나라면은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면은 보호예수 물량권 나올 때 팔까 생각해 보니까 안 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가 그리고 퍼스트 임팩트가 상당히 좀 강했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도 좋지만 저스템 앞으로 굉장히 좋을 종목 같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한눈에 봤는데 첫눈에 반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신규 전문가도 이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게시판에 마그마님은 이 선수를 원래 좀 알고 계셨나 봐요. 오염 처리 쪽으로는 과점업체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 사이에 저스템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참고로 이 선수 공모가가 1,500원이었습니다. 밴드 상단에서도 공모가가 안 잡혔었는데 지금 공모가는 일단은 훌쩍 넘어선 상태에서 오늘장 확실히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이 생소한 선수에 얼마의 점수를 주셨을지가 궁금합니다. 투표 결과 보죠. 네, 역시 좀 아는 선수가 여러분들은 더 좋으시죠? 하나마이크론이 일단은 더 많은 표를 얻기는 했습니다. 저희 하나마이크론은 가격 전략 세우고 저스템 올리면서 넘어가 볼게요. 하나마이크론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가격? 하나마이크론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보겠습니다. 16,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16,500원이요? 전문가님 일주일 전에 21,000원 잡아주셨는데 그때는 좀 장기적인 거고 이번에는? 왜냐하면 그 일주일 동안 반도체 쪽이 확 달아올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반도체 쪽이 좀 소강 상태였잖아요. 그 와중에 하나마이크론 좀 올라왔잖아요. 반도체가 타오를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어버렸어요. 하나마이크론이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좀 지금은 시간이 기간적으로 좀 줄었다는 생각에 그 정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16,500원 목표 주가 설정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엔터주로 넘어가겠습니다. SM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여기도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갔죠. 폭풍이 빈 자리에는 꽃이 피어 있을까요? 아니면은 뭔가 쩍쩍 갈라진 폐허만 남아있을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M 대 JYP 엔터테인먼트 신규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JYP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JYP. 저도 JYP 엔터입니다. 두 분이 계속해서 의견이 모아집니다. JYP가 더 낫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SM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그 경영권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고 오늘 뉴스 보니까 하이브가 공개 배수에 참여를 해가지고 카카오한테 넘겼더라고요. 넘겼던데 그러면은 이제 카카오 승 이래가지고 SM이 막 갈까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지난번에 SM이 경영권 분쟁 때문에 더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도 이제 14만 원 넘은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위쪽에는 이제 오버슈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SM은 요번에 올라가도 제 생각에 14만 원 위쪽으로까지 올라가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단이 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이번에 한번 슈팅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를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낄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고요. JYP 엔터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상단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시 신고가를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상당 기간 동안 저는 이제 옆으로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단지 두 종목 중에서 뭔가 좀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이를 두 종목 다 그렇게 해야 될 종목으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랬을 적에 조금 더 탄력적이면서도 뭔가 좀 할 만한 쪽이 어딜까. 그러니까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했을 적에 SM은 한동안 좀 안 움직일 것 같고 JYP 쪽은 그래도 지금 성장성 같은 건 스트레이트 퀴즈가 지금 잘 되고 있어가지고 빌보드 탑백에 지금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또 트와이스도 지금 잘 되고 있고 투어 또 합니다. 트와이스도 그런 부분 본다면은 JYP 쪽이 아무래도 주가가 빨리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서 JYP 쪽 골랐습니다. 그럼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저는 약간 차악을 골랐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폭풍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폭풍 지나가고 다시 SM은 재정비를 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폭풍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카카오와의 무언가 협업 기대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SM이 어찌됐든 카카오와 협업을 하니까 공룡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쭉쭉쭉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러한 것들이 눈에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시너지 효과가 좀 눈에 나와야지 SM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이 인수전이라는 너무나도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난 뒤이기 때문에 일단은 재정비를 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아마 한동안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 아니면 횡보를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제이와이펜트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나마 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이 그나마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찌됐든 하반기에 뭐 계속적으로 이제 스트레이키즈라든지 뭐 있지라든지 뭐 트와이스 지금 이제 뭐 굉장히 실적 흐름 잘 나타내주고 있고, 하반기까지도 견조한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이제 나타내주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엔터주들의 흐름은 항상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지만 박스권 내에서 고점 되면은 그냥 매물대 부딪혀가지고 차익 실현 나오고, 저점 되면 또 실적 좋으니까 다시 상승 나오고, 항상 이런 그림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찬가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전 매물 고점 정도까지는 그래도 다시 한번 터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JYP엔터를 골랐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JYP 대 SM 이 대결은 아마 많이들 앞으로도 보게 되실 것 같은데, 이 숫자는 뭔가요? 압승이네요. JYP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약간 좀 그런 게요, 원래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전쟁 터를 제공한 그 국가는 폐허가 되고 어떤 쪽이 이기든 지든 간에 결국엔 남는 게 없죠. 뭔가 SM도 지금은 재정비를 할 타이밍이다라는 시각에서 많은 분들이 아직은 접근할 때가 아니다라는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SM 가격 전략 세우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SM은 1차 12만 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 12만 원 정도까지만 보자. 현재 주가는 107,400원입니다. 12만 원 목표가 설정해봤습니다. 그럼 4강 대진 어떻게 꾸려졌을까요? 함께 보시죠. 여러분들도 좀 좋아주신 이 대진표입니다. 먼저 1라운드는요, 주성 엔지니어링 대 덕산 네오룩스. 어떻게 대결 구도를 만들다 보니까 OLED 관련된 선수들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2라운드는 저스템 대 JYP 엔터테인먼트. 1라운드부터 보겠습니다. 물론 뭐 반도체, OLED 이렇게 좀 많이 섞여서 하긴 하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대 덕산 네오룩스의 대결부터 꾸려보도록 하죠.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후반전 탄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저희 앞서서 8강 다룰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선수 탄력이 이 정도로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12시 구간 들어서면서 고점이 빠르게 높아지며 20%까지 탄력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골라보겠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 고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덕산 네오룩스랑 붙여놓으니까 또 주성 엔지니어링이 더 매력적이다.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신규수 전문가님. 네, 저는 계속 이번 구간을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번 구간 어쩌면은 그 칩스법, K칩스법 통과되면서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하면서 매물 나올 수도 있고, 그럼 그 구간을 딱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 구간의 주인은, IT 쪽의 주인은 반도체지 디스플레이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이제 1차 파동을 내고 있지만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지금 3차 파동이잖아요. 3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매물 부담은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단기적인 시각으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어느 쪽에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또 마찬가지로 반도체 가니까는 이제 이 디스플레이 쪽이 같이 가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약간의 이제 따라가는 느낌? 그러면은 결국은 반도체가 대장이 될 것 같은데, 당분간은. 그럼 주성 엔지니어링을 왜 골랐냐? 저번 주에 하나마이크론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마이크론이 저번 주에 딱 이러한 그림 나오고 나서 수급 완전히 밀어주고,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쭉쭉쭉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그러한 그림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봐서 지금 여기에서 눌리든 아니면 여기서 더 가기는 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보다. 워낙에 지금 힘이 강력하고 수급이 강력하기 때문에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면 좋을 종목이고, 여기서 더 가면 그냥 땡큐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이 결국에는 오늘 시장의 힘을 가장 잘 받는, 그러니까 오늘 시장 대장 섹터의
대장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탄력이 나올 것이고 하나마이크론과 비슷한 그림이 나올 것이다 예측이 됩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의견을 모아주셨네요. 주성 엔지니어링. 게시판에서도 어제 다른 종목을 정리를 하고 반도체로 갈아타셨다고 잘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웃고 계실 것 같은데 주성 엔지니어링 두 분이 의견을 모아서 결승전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대 덕산 네오룩스. 8대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큰 차이로 덕산 네오룩스를 이겼는데요. 덕산 네오룩스도 앞서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왔던 선수기 때문에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덕산 네오룩스. 덕산 네오룩스도 추가 상승은 충분히 나와줄 것 같고 네. 51,0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51,000원까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현재 주가는 47,750원입니다. 51,000원 업사이드 한 8% 정도?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강의 1라운드 진행이 봤고요. 다음 라운드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색깔이 다르죠. 이 저스템 그리고 반도체 쪽의 저스템이고요. 엔터섹터의 JYP 엔터테인먼트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골라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저스템입니다. 저스템. 예, 저도 저스템입니다. 네, 워낙에 앞서서 이 선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확실히 JYP랑 붙여놔도 손색이 없나요? 일단은 뭐 지금 시장은 항상 많이 말씀드리지만 대세를 따라가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고 저스템이 지금 대세 중에서도 대세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눌리는 구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상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에 따라가기는 조금은 힘들 것 같고 어느 정도 눌림 구간이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눌려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앞으로의 성장성을 기대해봤을 때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에 저스템을 골랐습니다. 네,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님. 예, 마찬가지입니다. JYP 엔터는 그리고 신고가보다는 저는 이제 계속 박스권을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위가 좀 제한적이다. 네. 저스템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끌어당긴 측면이 있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잖아요. 여기서 갈폭이 괜찮게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런데 10월 28일인가요? 이 선수 그때쯤 상장해가지고 6개월 보호회수 물량이 풀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김영희 전문가님이 이 부분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괜찮을까요? 잘 넘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지금 당장 반도체 업황이 좋다 보니까 예. 이제 힘을 잘 받아서 간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신고가고 보호회수 물량이 얼마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염두를 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가기는 갈 테지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 이후에도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신고가이기 때문에 저스템을 만약에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 오늘의 상승이 나오기 이전까지의 지지 구간까지 눌림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정도 구간까지 이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보호회수 물량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보호회수 물량이 한 3.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 부분 눌려준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소화를 지금 상태 정도면 잘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대 저스템의 대결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 알려주시죠. 네, 투표 결과입니다. 저스템. 루키, 새내기 루키의 돌풍이 대단합니다. 오늘 73%의 지지 받았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신기수 전문가님 가격 전략 주실까요? 77,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77,000원 JYP 엔터테인먼트 현재 주가가 72,600원입니다. 77,000원 정도 역시 업사이드가 한 10% 채 안 되는 한 8%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5% 정도 오르면서 잘하고 있는데 너무 욕심내시기보다는 한 77,000원 정도 수준까지만 보자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응원이 상당합니다. 지금 게시판에 이 선수 1년 동안 들고 계셨던 분이 오랜만에 빨간불이 계좌에 좀 들어온다. 이렇게도 글을 남겨주고 계시고 주성이가 짱이죠 해주셨는데요. 오늘 그러면 결승전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의 결승전 결국에는 확실히 좀 경기 분위기를 반영해 IT 대 IT, 반도체 대 반도체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대 저스템. 뭔가 한창 좀 전성기를 구가했던 잘 알려진 그리고 지금도 실력이 많이 녹슬지 않는 그런 선수와 이제 막 데뷔전을 치룬 에너지가 충만한 그런 신인 루키
약간 이런 대결 같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 대 저스템. 과연 오늘의 결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우승 선수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게시판에서 투표 진행됩니다. 그러면 신규수 전문가님 골라주세요. 예, 저스템 고르겠습니다. 오, 저스템.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그러면 저스템을 골라주신 신규수 전문가님부터 알려주세요. 네, 일단 이번에 오를 때는 둘 다 오르다가 또 조정받으면 둘 다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를 생각을 해보면은,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를 거고, 저스템도 저는 오를 거라고 같이 보는데, 누가 더 탄력있게 오르고, 누가 더 많이 오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스템 쪽에 속도도 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스템 오늘 30% 올랐기 때문에 조금 그 PR 달라지긴 해. 어제자로 1년 선행 PR이 7배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6318, 오늘 한 8배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오늘 많이 올랐지만 비싼 종목이 아니에요. 저는 아마 지금 방송 끝나면 자리에 가서 다 공모할 당시에 이 사업 보고서를 한번 쭉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IPO 할 때는 거품이 껴서 등장하기 네. 마련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작년 실적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작년 실적이 너무 좋아서 올해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규 사는 종목은 그거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실적이 받쳐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리고 또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수급까지 받쳐주고 그리고 전망치가 믿을만하다라는 신뢰가 가기 때문에 저스템을 골랐고 단기적으로는 뭐 두 종목 다 오를 걸로 보고 있고요. 저스템을 지금 사자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계속해가지고 관심을 좀 보이고 있다가 정말 내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눌려준다면은 저는 반도체 중에 한 종목 고르라면 올해는 저스템 쪽으로 한번 골라볼 것 같아요. 이 선수 약점은 없을까요? 약점이요? 예. 갑자기 혹 들어왔나요? 나중에 한번 제가 예. 혹시 생기면은 네. 와가지고 한번 신랄하게 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첫눈에 반하신 것 같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당장에 접근해도 무방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정도의 탄력이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게 들여다보면은 정말 이제 계속 쭉 하락을 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크게 상승이 나온 것 같지만 길게 들여보면 또 이제서야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이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주봉 혹은 월봉으로 좀 바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좀 빠졌는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은 많이 좀 빠졌다가 이제 조금씩 돌아 나온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이제 조금씩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구간인데 오늘 들어온 이 물량 자체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주봉상, 월봉상 다음 매물 정도까지는 충분히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땡큐하고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거고 지금 구간에서 바로 탄력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더 큰 수익 구간을 노릴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죠. 때문에 현재 단가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렇게 부담되는 단가는 아니다라는 부분이 선택이 좀 주요했던 것 같고 저스템은 살짝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은 종목인 건 제가 동감을 하지만 이미 이제 신고가에 도달을 했잖아요. 신고가에 도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당장에 접근하기보다는 눌리는 거 기다렸다가 상황 보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살짝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스템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 쪽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당장 접근을 해도 모아가든 아니면 당장 더 타려고 노리든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라는 선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골랐습니다. 가끔 신규 상장주가 완전히 에너지를 모아서 막 가기 시작하면은 전혀 기회 안 주고 쭉쭉 달릴 때도 있잖아요. 이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따라가기에는 지금 저스템이 이미 이제 신고가 부근이고 최근에 상장하고 나서 저점 찍고 그 다음에 지금 단가까지 이미 또 상승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이러한 그림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급 받은 쪽이 쭉쭉쭉 치고 나가고 있긴 하지만 또 네. 그만큼 섹터 간의 수급 이동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맞아요. 어제 2차전지였다고 오늘 또 반도체잖아요. 순식간에 분위기 바뀌면 또 순식간에 수급 이동이 빠르게 되는 장세기 때문에 네. 지금은 올라올 수 있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조금 다른 의견을 내주셨죠? 결승전에 와서 이분의 의견들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우승 선수는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대 저스템. 그래도 조금은 익숙한 주성 엔지니어링 63%의 지지받으면서 오늘의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럼 주성 엔지니어링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17,000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7,000원, 지금 15,480원인데요. 17,000원 정도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첫 출전인데 이 정도 성적이면 저스템도 상당히 잘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포커스, 이 시선을 모으는 데는 성공한 건데요. 저스템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된다면은 내일 18,000원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누르면은 담을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신규 접근한다면은 시기라든지 뭐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저스템의 신규 접근 시기는 저는 1분기 실적 시즌이라고 봐요.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좀 그 반도체 모두 빠질 때 그때 봐야 되겠고 가격대는 그때 가서 좀 봐야 되겠지만 보통 이제 보면은 이제 실적 시즌 때 같이 빠지면은 61선 부분까지는 좀 빠지거든요. 네.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스템은 6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 가면은 신규로 담아봐도 좋겠고, 현재 오늘 상한가에 그대로 유지, 안착한 이후의 목표 주가는 18,000원. 현재는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16,51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한가 주문 잔량 23만 주가량, 지금 상한가의 벽이 점점 더 탄탄해지는 모습 가운데서 다음 주 월요일 한 번 더 오른다면은 18,000원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선수 분석해봤습니다. 여기서 두 분과는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경기장의 분위기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나가는 중소형 선수들 생소하다, 이 선수 잘 모른다, 너무 터부지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 저희가 이런 모르는 선수들까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앞으로 선수 교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참고할 만한 내용 다음 주에도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경기까지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